쿠기사키 노바라는 이타도리 유지, 후시구로 메구미와 함께 주술고전의 1학년 학생이자 홍일점입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반반한 외모 대비 털털하고 당찬 모습에 상여자 매력을 가졌는데요. 정식으로는 3급 주술사이지만 1급 추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녀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고, 주술의 전의 전개도 후반으로 치달으면서 독자들 사이에선 노바라가 히든카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노바라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6세, 키 약 160cm, 등급 3급, 술식, 출형 주법. 노바라는 늘씬한 체형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미녀로 밝은 갈색 단발머리를 지녔지만 이건 염색한 것이고 원래는 흑발이라고 합니다. 턱선보다 살짝 더 내려오는 기장의 단발에 오른쪽으로 넘긴 앞머리를 하고 있으며 주황색의 눈동자와 긴 속눈썹을 갖고 있습니다. 복장은 주술 고전의 교복을 기반으로 긴 스타킹을 착용하고 망치, 못, 밀집인형 등 술식을 위한 도구 소지를 위해 갈색 벨트를 항상 착용합니다. 상당히 털털한 성격의 시크한 미인상이지만 입이 거칠어서 난폭하게 느껴진다는 점 때문인지 의외로 고향에선 전혀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입이 험한 데다가 냉철한 면모와 더불어 자존심이 세고 배짱도 좋은 데다가 선배나 어른들에게도 반말하는 것 때문에 사교성이나 감수성 면에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사오리나 본인이 도쿄로 떠날 때와 교류의 편에서 이타도리의 사망 비보 이후 재회했을 때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다른 주술고전 선배들과도 금방 친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주술의 전 등장인물들의 술식이 각자의 개성에 맞게 다채로운 구조의 술식을 보여준다면, 노바라의 술식은 미워하는 상대를 본떠서 지프로 만든 저주 인형의 대못을 박는 의식으로 이미 많은 매체에서 사용됐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저주술을 모티브로 삼고 있어 익숙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노바라는 어릴 적에 사귄 친구인 사오리와 후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노바라는 외진 시골의 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후미는 노바라가 초등학생일 때 노바라가 사는 마을로 이사온 동갑내기 친구고, 사오리는 좀 이후에 노바라가 사는 마을에 이사온 도쿄 출신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노바라는 우연히 사오리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노바라가 비밀 기지를 발견했다며 후미를 데리고 함께 사오리네 집에 놀러 가곤 합니다. 사오리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노바라와 후미를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외진 마을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도쿄에서 온 사오리 가족에게 자격지심을 느껴 지속적으로 사오리와 가족들을 괴롭혔다고 하며, 괴롭힘에 지친 사오리 가족들은 머지않아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후미의 말에 의하면 노바라는 사오리가 오기 이전부터 마을을 싫어하고 있었고, 노바라는 어릴 때부터 닫힌 사회의 부작용을 느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계속 사는 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 언젠간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노바라가 도쿄 주술고전에 진학하게 되자 전철역에서 후미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며 다음에 만날 땐 셋이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작별합니다. 참고로 후미는 노바라와 긴 시간을 함께했지만 주술사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후 노바라는 후식으로 이타도리와 함께 주술고전의 1학년이자 홍일점이 되어 많은 활약을 거치며 주술사로서 성장합니다. 교토 자매학교 교류회를 통해 다양한 선배들과 새로운 관계도 맺게 되었고, 이타도리와 함께 주택 구상도의 수육체인 에쇼우와 캐치즈를 상대했을 땐 궁지에 몰리기도 했지만 술식 발동을 위해 가차없이 자신의 팔에 못을 박아놓는 정신력을 보여주고 흑섬까지 발동하는 등 주술사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활약 덕분인지 메이메이와 토도에게서 1급 추천을 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게토와 특급 주령들에 의해 시부야 사변이 시작되고, 노바라는 제닌 나오비토, 제닌 마키와 함께 투입됩니다. 도중 이지치의 구조를 위해 아카리와 동행하던 중 범인인 시게모 하루타에게 습격받고 열세에 처했지만, 이지치를 구조하고 범인을 찾아 나서던 나나미가 오는 길에 다른 보조 감독들의 시체를 발견했는지 역대급으로 격분한 채 시게모를 제압하면서 상황이 정리됩니다. 나나미에게서 외부는 극도로 위험하니 구호팀을 기다리다가 귀환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녀석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만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하며 다시 전장으로 향합니다. 이후 역 외부에서 마이토의 분신과 마주치자
한눈에 이타도리와 맞붙었던 특급 주령임을 알아챘고 사전에 무의전변에 대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마이토의 양손을 경계한 채 비녀로 원거리 공격을 하면서 간판을 사이에 두고 채술로 공격합니다. 노바라는 건물에 올라가 있다가 느닷없이 못 여러 개를 떨어뜨리면서 마이토의 방심을 유도합니다. 이후 노바라는 착지와 동시에 지면에 떨어뜨렸던 다수의 못을 대상으로 비녀를 발동시키면서 그대로 마이토의 이마에 공명까지 꽂아 넣습니다. 노바라는 마이토의 육체 전체를 공명의 매개체로 삼아 마이토의 영혼을 대상으로 공격할 계획이었는데 흘려보낸 주력이 좀 떨어진 장소에서 폭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이토의 본체가 데미지를 받은 이후의 분신에게 피드백되자 노바라는 자신의 주력은 진작 폭발했는데 눈앞에 마이토가 한 템포 늦게 충격받는 걸 포착합니다. 데미지가 시간차로 들어가는 위화감과 분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술식을 사용하지 않는 마이토를 수상하게 여기다가 눈앞에 마이토가 분신임을 눈치챕니다. 상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마이토의 분신이 본체가 있는 지하철역 내부로 도주하자 노바라는 즉시 분신을 추적합니다. 분신을 쫓아 지하철역 내부로 들어온 노바라는 이타도리와 마주쳤는데 사각지대 때문에 마이토의 본체와 분신이 교대한 것을 보지 못했고 직전의 전투에서 분신임을 확신한 이후 무의전변에 대한 경계가 풀려있던 탓에 왼쪽 얼굴이 마이토 본체의 손바닥에 닿게 됩니다. 상황을 파악한 노바라는 후미와 사오리를 떠올리면서 다시 만나자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독백하고 이타도리에게 나쁘지 않았다는 말을 모두에게 전해달라 말한 직후 마이토의 무의전변으로 안면 좌측이 터지면서 리타이어합니다. 무의전변에 당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니타 아라타의 술식 덕분에 어떻게든 목숨은 붙어있다고 밝혀집니다. 이후에도 노바라의 생사에 대한 묘사가 나왔으나 아무래도 무의전변에 의한 치명상이었던 만큼 한동안은 모습을 비추기 힘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3열 해우편 이후에 펼쳐지는 전개가 워낙 파격적이고 예측 불허해서 독자들 간의 전개 예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노바라의 인기에 힘입어서인지 노바라의 재등장과 활약을 기대하는 전개 예측이 꽤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예측이 나올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선 노바라의 술식 설명과 함께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라가 사용하는 술식은 추령 주법입니다. 매개체를 통해 주력을 보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술식입니다. 매개체는 보통 대상의 신체 일부여야 하는데 대상과 주력으로 연결된 물체도 매개체로 인정되는 듯 합니다. 신체 일부가 결손 혹은 절단된 상태여도 성립하고 머리카락이나 혈액도 가능합니다. 술식 발동에 필요한 매개체를 확보했다면 매개체에 못을 때려박아서 본체에 데미지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술식 발동이라는 페널티의 보상인지 거리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상에게 적중하므로 영역 전개의 핵심 효과 중 하나인 필중이 기본으로 붙어있는 술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령 주법의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명, 널리 알려진 저주 인형을 모티브로 한 기술입니다. 술식 발동을 위한 매개체 위에 밀집 인형을 올려놓고 못을 박아 본체를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술식이 발동하면 매개체와 본체 사이에 연결된 주력을 역추적해서 본체를 공격하는 방식이라 대상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반드시 적중합니다. 매개체가 되는 결손 부위의 중요도나 대상과의 연결 정도에 따라 위력이 달라진다고 하며 노바라가 매개체 위에 밀집 인형을 사용할 뿐 엄밀히는 인간형의 물체라면 뭐든 상관없기 때문에 자신의 팔에 묻은 상대의 혈액을 매개체로 삼기 위해 자기 팔에 냅다 못을 박고 술식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비녀, 매개체를 통해 주력을 보내서 공격하는 공명과 달리 비녀는 주력을 부여한 못을 투척하거나 직접 박아넣고 못의 주력을 흘려보내 대상을 내부에서 터뜨리는 기술입니다. 공명의 매개체 조건이 번거롭기도 하고 보다 적극적인 전투를 위해 고안된 기술인 듯 합니다. 박아넣은 못에 주력을 보내 터뜨리는 타이밍은 술자가 조절할 수 있어 시간차 공격도 가능하고 주변 사물에 박아둔 뒤 상대가 근처에 왔을 때 터뜨리는 식으로 간접 공격도 가능합니다. 노바라는 못을 박아넣으면서 흑섬을 발동하기도 했는데 흑섬은 주력을 빠르고 정밀하게 다룰 수 있다는 증거이므로 노바라의 주력 컨트롤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노바라가 스쿠나 투벌전 막바지에 등장해서 활약할 것이라 기대하는 독자들이 있는 이유는 일부러 노바라의 상황을 애매하게 연출했으니 이후의 전개를 지켜봐달라는 작가의 인터뷰와 저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구현한 술식인 추령주법의 특성 때문입니다.
스쿠나의 마지막 손가락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현 시점, 어찌저찌 마지막 손가락을 확보해서 공명을 사용한다면 출형주법의 메커니즘상 반드시 적중할 뿐더러 당연히 일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순 없겠지만 매개체와 대상과의 연결 정도와 중요도에 따라 술식의 위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통해 무려 스쿠나의 힘이 깃들어 있는 신체 일부인 만큼 큰 부상과 함께 전세를 뒤집을 수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깔끔한 인상차기로 예상되는 캐릭터성과는 반대로 망치를 휘두르는 화끈한 전투신과 더불어 살벌한 표정 변화, 거친 입담과 털털한 성격 등 입체적인 매력을 보여줬던 노바라. 시부야 사변에서 퇴장한 인물이 워낙 많긴 하지만 그래도 주인공과 동기에다가 핵심 주변 인물 중 하나인데 이대로 퇴장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작가가 일부러 애매하게 연출했다곤 했지만 최근 전개의 흐름을 보면 워낙 예측불허라서 정말 등장해서 활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